전후에 잿더미에서 일어나 지금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대한민국의 성장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건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게 설계되고 또 가장 의도적으로 계획된 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주 야심찬 국가 계획들이 있었고요. 자,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가장 큰 질문입니다.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거대한 도전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.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웠는지 그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크게 6단계로 나눠볼게요. 최초의 청사진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궁극적인 도전까지 이 여정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. 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심장부에는요, 아주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딱 하나의 최상위 계획,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이 다른 모든 하위 계획들을 지휘하는 일종의 국가 개발 컨트롤 타워 같은 구조인 거죠. 그 컨트롤 타워의 이름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입니다. 이건 그냥 지도에 선 긋는 수준이 아니고요.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한 최상위 설계도이자 모든 개발의 출발점이 되는 일종의 소스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뭐였을까요? 바로 통제불능 상태로 팽창하던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. 특히 수도 서울의 폭발적이고 혼란스러운 성장을 길들이는 거였습니다. 이 숫자 하나가 당시 문제의 심각성을 전부 보여줍니다. 2022년에 대한민국 전체 대학생의 40%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어요. 이건 모든 인재와 자본 기회가 마치 블랙홀처럼 서울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주 극심한 중앙 집중화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. 개발 제한구역,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거죠. 도시가 더 이상 무한정 뻗어나가지 못하게 국토에 말 그대로 녹색선을 쫙 그어버린 거예요. 정말 강력하고 대담한 조치였죠. 하지만 단순히 서울의 성장을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부의 전략이 얼마나 다각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. 먼저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겨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었고요. 2012년에는 아예 새로운 행정수도를 탄생시켰죠. 그리고 이제는 초기에 건설했던 일기 신도시들이 낡아가니까 이 도시들 전체를 통째로 재개발하는 단계까지 이른 겁니다. 자, 이제 다음 도전 과제로 넘어가 보죠. 바로 여기저기 단절되어 있던 국토를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강력한 경제 공동체로 묶어내는 거였습니다. 말하자면 국가의 혈관, 즉 대동맥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. 이 표를 보면 그 야망이 얼마나 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처음엔 그냥 단순한 바둑판 모양이었던 고속도로망이 전국 구석구석을 잇는 복잡한 거미줄 형태로 진화했죠. 남북으로 10개의 동서로 10개의 축을 놓는다는 건 말 그대로 국토의 뼈대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 숫자는 한국 인프라 건설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아요.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, 바로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죠. 이건 그냥 바다를 막아서 새로운 땅을 창조해낸 거잖아요. 물론 도로만 뚫은 게 아니었습니다.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 자유구역,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야심으로 만든 초대형 항만, 그리고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어버린 고속철도까지. 이 모든 기둥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동맥을 완성한 겁니다. 하지만 말이죠, 이렇게 눈부신 압축 성장의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대가는 바로 파괴된 환경이었죠. 그리고 이걸 되돌리기 위한 또 다른 체계적인 계획이 시작됐습니다. 이 그래프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.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안양천의 오염도 수치거든요. 2001년에 16.0에 달했던 수치가 2023년에는 1.8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건 목표가 뚜렷한 환경 정책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.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바로 이 폐기물 관리입니다. 2022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재활용률이 무려 84%를 넘어섰어요. 이거 세계적으로도 정말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거든요. 이건 역시 체계적인 환경관리 전략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대한민국에 마주한 가장 근본적이고 거대한 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전제 위에 쌓아 올렸던 모든 계획을 그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. 이 그래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.
1970년에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웠던 유소년 인구 비율이 불과 반세기 만에 11%로 주저앉았어요.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말 그대로 소멸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다음 그래프를 보면 정확히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. 같은 기간 동안 3.1%에 불과했던 고령 인구가 18.2%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. 이 두 그래프를 함께 놓고 보면 인구 구조라는 땅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청사진은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대전제 위에서 설계됐어요. 하지만 이제 그 전제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거죠. 우리는 지금까지 거대한 도전을 더 거대한 계획으로 극복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죠.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서 번영을 이뤄낸 국가의 이야기.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목격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. 지금까지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계획해온 이 나라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과연 줄어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.